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한 줄기 빛이 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바로 정부가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 계획입니다. 첫 지급이 전국을 따뜻하게 달구었듯 이번 2차 지급은 더욱 많은 분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차 지급의 기본 원칙은 명확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선정 기준은 2025년 6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바탕으로 합니다. 정부는 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별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여기서 가구 구성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들을 일가구로 간주하지만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법적으로 같은 가구로 취급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떨어져 다른 지역에서 대학에 다니며 자취를 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자녀의 소득까지 부모님 가구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가구 구성원 전체의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소득 하위 90% 가구가 지원금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지원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진정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명확하게 제외시켰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 중 단 하나라도 해당하는 가구는 아쉽지만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첫째로 가구원 전체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부동산 가치로 따지면 대략 시가 20억에서 25억 원을 넘어서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둘째로는 2024년 귀속금융소득, 즉 은행,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 등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수억 원대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고액의 주식 투자를 통해 상당한 배당금을 받는 경우라면 이 기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까지 정부 지원을 하는 것은 정책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형평성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특히 소득은 높게 나타나지만 실제 생활비 부담 또한 만만치 않은 가구들에 대한 깊은 배려가 돋보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될 수 있고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 소득 활동을 하여 건강보험료는 높게 나오지만 자녀 양육비나 주거비 등 실질적인 지출 또한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소득원 가구들이 단순 소득 기준만으로 판단되어 자칫 억울하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인지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이들이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소득 기준을 추가적으로 세심하게 조정했습니다. 이는 더 많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번 2차 지급 대상에 포함될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정부의 취약계층으로 분류된 분들은 지난 1차 지급에 이어서 이번에도 당연히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등록표에 정식으로 등재된 재외국민도 대상에 포함되며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외국인 가구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한국에 거주하며 생활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을 포괄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지만 국내에 실제 거주하는 거주 불명자분들도 별도의 가구로 구성되어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러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중요한 정보를 꼭 알려주셔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정부는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대상 선정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부 지원금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지는 않을까 걱정하시지만 이번 2차 지급은
국민 여러분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더욱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바로 신청 기간입니다. 2025년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하여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무려 약 40일이 넘는 충분한 기간이 주어지므로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급한 마음에 서두르다 보면 자칫 작은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정확하게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 주체는 크게 성인과 미성년자로 나뉘며 세심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성인분들은 본인 명의로 개인별 신청을 해주시면 되며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신청 방식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세대주인, 부모님이나 법정 대리인이 대리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혼자 생계를 유지하며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에게도 소중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배려한 정책입니다. 지원금을 받을 지급수단은 세 가지 중 본인이 가장 편리한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장 대중적인 방법으로는 평소 자주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카드 발급 없이 기존 카드로 바로 사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둘째, 지역 화폐를 즐겨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역사랑 상품권 앱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내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방식이라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드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일시적인 지급 수단을 선호하는 분들을 위해 선불카드를 선택하여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선불카드는 특정 가맹점에서 바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게 느껴집니다. 신청 채널 또한 다양하게 마련되어 여러분의 접근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선호하신다면 각 카드사 웹사이트나 앱, 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나 앱,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다면 집 안에서도 간단하게 모든 신청 절차를 마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입니다. 한편 오프라인 신청을 선호하시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평소 이용하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이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분증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특히 신청 첫 주 9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분들은 월요일에, 2나 7로 끝나는 분들은 화요일에 신청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요일제 기간이 지난 9월 27일부터는 요일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요일제는 신청 초기의 병목 현상을 줄여 모든 분들이 여유롭고 안전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제도이며 지원금은 선착순 지급이 아니므로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차분하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정해진 요일에 맞춰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2차 지급은 지난 1차 지급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훨씬 더 편리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개선 사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을 만큼 환영할 만한 변화들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군 장병 여러분들을 위한 반가운 희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1차 때는 사용처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아쉬워했던 장병분들이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2차 지급부터는 드디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이제는 부대 근처 식당이나 편의점에서도 더욱 자유롭게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장병들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번거로운 신청 절차를 덜어드리기 위해 각 군무대별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가 제공되며 부대 차원에서는 장병들의 신청을 취합하여 일괄 대리 신청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소대장님이나 행정관님이 부대원들의 신청서를 모아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어 장병들이 휴가나 외박을 나가지 않고도 부대 안에서 편리하게 신청하고 쿠폰을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비 쿠폰의 사용처도 더욱 폭넓게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종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여 일부 대형 마트나 생활협동조합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2차 지급부터는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생협까지 사용처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친환경 농산물이나 생활 필수품 등을 주로 구매하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이제 지역생협에서도 소비 쿠폰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가계 부담을 한층 더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간식이나 가족의 건강을 위한 유기농 제품들을 지역생협에서 구매할 때에도 이제는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며 이는 우리 모두의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신청 절차 역시 더욱 간소화되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과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이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복잡한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으로도 간편하게 쿠폰 수령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직원분들이 여러분의 정보를 시스템에서 바로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대신 처리해드리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평소 온라인 신청이 어려웠던 어르신들이나 정보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도 쉽고 빠르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혜택을 놓치지 않게 해주는 아주 똑똑한 비서 역할의 서비스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바쁜 일상 속에서 중요한 정보를 놓칠까봐 걱정되신다면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지급 대상 여부는 물론 신청 기간, 사용 기한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받아볼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마치 개인 비서가 여러분의 중요한 스케줄을 챙겨주듯이 놓치지 않고 모든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고 안전하게 쿠폰을 사용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만 선정 결과에서 제외되었다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국민신문고를 통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소득 하위 90% 기준을 충족하는데도 제외되었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이의 신청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할 점 중 하나는 소비 쿠폰의 사용 기한입니다. 1차와 2차 지급분 모두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 날짜가 지나면 미사용 잔액은 안타깝게도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이건 정말 놓치면 안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 중 5만 원만 사용하고 5만 원이 남아 있어도 12월 1일이 되는 순간 그 잔액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니 꼭 기한 내에 남김없이 사용하시길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 소비할 곳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협하는 스미싱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가짜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이 기승을 부릴 수 있습니다. 수상한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즉시 삭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링크 클릭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민생회복 쿠폰 신청하세요와 같은 문자는 100% 스미싱입니다.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서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 쿠폰의 부정 유통 관리는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쿠폰을 현금화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러한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지원금 환수는 물론 법적인 제재부과금 부과, 그리고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단속이 지속될 예정입니다. 부디 이러한 불법 행위에 가담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지원금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지난 1차 지급의 성공적인 효과를 발판 삼아 더욱 많은 국민들에게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소중한 기회입니다. 1인당 10만 원. 이 금액이 여러분의 가게에 작지만 확실한 보탬이 되어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데 작은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에서 안내해드린 것처럼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충분한 신청 기간이 주어지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다양한 채널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영상에 대한 소중한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질문 하나하나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영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